자, 화학결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공유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한번 볼까요? 공유결합 뭔지 아시죠? 이거 통합과학 1에서도 했으니까, 그쵸? 예. 뭐 심지어 화학에서도 같이 했잖아, 그쵸?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로 물이 있죠, 그쵸? 근데 물 전기분해 하면은요, 요 반응식 외워야 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학교 기출 문제 보면서 아씨 우리 학교는 외워야 되네. 이러면 외워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만 알면 되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 발생한다라는 것만 보통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전해질이 뭔가요? 네, 전해질은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황산나트륨 같은 걸 넣어줍니다. 여기서 NaCl 같은 거 못 씁니다. 왜 NaCl은 왜 안 되나요? NaCl을 넣어서 전기분해하는 순간 플러스 극에서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유식한 말로 뭐 표준 산화전이가 염소가 이제 물보다 이제 커가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화학 더 많이 배우면은 알게 되는 거고 뭐 화학 반응의 세계에서도 요즘에 연료전지 나오다. 표준환원전이 안 나올 거라 아마 그죠. 고급 화학 같은 데서는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NaC를 못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보통 뭘 쓰나요? 두 개 씁니다. 수산화나트륨 아니면요, 뭐 황산나트륨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작성되고요. 이때 물 분해하면은요,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 하지만 부피비가 2대 1이라고 해서 질량비도 2대 1 아니죠. 질량비는 몇 대면 1대 8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왠지 아시죠? 부피비가 몰비잖아. 몰비에다가 분자량 비를 곱하면 질량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비는 1대 8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H2 같은 경우는 불 가까이 되면 펑하고 터지죠. 그런 걸 우리가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연성이라고 부르고요. 꺼져가는 불을 가까이 되면은 얘는 활활 타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조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플러스 극에서는 조연성이 있는 기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는요, 보통 양이온은 누가 된다? 금속 원소가 양이온 되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은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뭐 이온 결합도 가능하지만 얘는요. 기체 상태일 때는요.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처럼 BF3처럼요. 옥텟 규칙 만족 안 하잖아요. 옥텟 규칙 만족 안 해도 잠시 동안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대체로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결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NH4Cl 같은 경우는요. 염화 암모늄이라고 불리는데요. 선생님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공결합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요. 왜요? 이게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물론 이 NH4 플러스 안에 공유 결합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결정 구조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뭐 금속 플러스 비금속,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의 구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질이니까. 염화나트륨 뭘로 용융액 이게 뭐예요? 액체 상태를 만든 거죠, 그렇죠? 수용액으로 실험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말했죠? 물에다가 NaC를 집어 넣는 순간에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산소 기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실수.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랑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얘를 전기 분해하면은 뭐가 나오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뭐죠?
Na2SO4 황산나트륨을 물에 녹인 수용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전기 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전해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황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요렇게 내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내는 학교. 물 전기 분해하는 실험이에요.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 전기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염화나트륨 용융액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쓰면은 이렇게 쓰지겠죠. 액체 상태니까 그렇죠. 이때는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에서 각각 이런 반응식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트륨이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 염소 기체가 플러스 극 쪽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몰비는 2대1로 그렇죠. 그리고 원자량 제시가 되면은 질량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고 얘는요 기체 상태의 물질로 나오게 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할로젠 특유한 색깔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Cl2 같은 경우는 이제 황록색 기체입니다. 독성 가지고 있는 기체예요. 그렇죠? 예, 참고로도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듯이요. 공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 분해할 때 뭘 썼어요? 전기 에너지를 썼죠. 즉 전자를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원래 주로 다루는 놈은 아니지만 우리가 금속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금속 결합에도 이제 뭐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고요. 우리가 금속의 모형을 우리가 간단하게 금속 결합 모형을 나타내잖아.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가 박혀서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얘가요. 이제 그 원자핵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요. 금속 양이온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얘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주변에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전류 흘려주는 순간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시죠? 전자는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류를 흘려주는 순간. 그리고 뭐야 반대지. 이 새벽에 찍다 보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 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얘 고정입니다. 얘 안 움직여요. 선생님 액체 상태로 만들면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예. 전자만 움직이면서 플러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양이온은 안 움직입니다. 반면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고요.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요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전기 전도성 기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요. 애초에 전자도 없어. 자유전자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온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전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운반체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데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흑연은 자유전자 있고요. 산과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대표적으로 HCl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염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서 이온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수용액 상태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육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유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 둘 다 흐르고요. 물에 녹지 않으니까 금속이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한번 2개 풀고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커에 물을 넣고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 다음에 그림과 같이 가해 수용액으로 가득 채운 시험관에 전극 A랑 B를 설치하고요. 전류를 흘려 생성되는 기체를 각각의 시험관에 모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에서 생성된 기체는 각각 수소랑 산소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디에서 수소가 발생했을까?
자, 플러스 극이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가 산소고 이쪽이 수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생성된 기체는 O2이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관여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X 대 Y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기체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T1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는 O2죠. 여기서는 H2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제 수소랑 산소가 발생했을 때 수소가 2몰 발생하면은 산소는 1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즉, 이 H2O가 N몰만큼 생성됐다라는 말은 얘는요. 2분의 N몰만큼 생성됐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1대 2 관계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가 N몰만큼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는 얼마만큼? 2N몰만큼 만들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Y분의 X는요. 4대 1이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유형, 그렇죠? 예, 화학결합 모형을 주고요. 이제 얘네들의 성질을 판단을 하고요.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물질의 성질도 이제 판단해 보란 소리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가 뭐야? 양이온의 기호인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양이온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 상태니까 원래라면은 전자가 몇 개 있었겠다. 한 개가 더 있었겠다. 그러면은 얘는요. 전자가 총 합쳐서 11개죠. 또는 껍질 3개,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3주기 1조 원소 되겠죠. 정체는 누가 된다? 나트륨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요. 밑에다가 원소기호 박아 넣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공유의 핵심 뭐야? 절반은 네 거고 절반은 내 거잖아. 즉 사이드에 있는 놈이 수소잖아. 가운데 있는 놈은요.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가지고 있죠. 원자 번호 8번. 또는 2주기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6개 있으니까 2주기 16쪽 정체는 누구다? 산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C라고 하는 놈은요. 산소랑 다른 원소 하나가 결합해가지고요.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산소는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잖아? 6개잖아. 그쵸? 근데 전자 하나를 뭐 해와가지고요? 받아와가지고요. 플루오린처럼 행동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C라고 하는 놈은요, 껍질 3개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7개, 즉 3주기 17쪽 또는 원자 번호 17번 누가 된다? 염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C는요, 정체가 염소였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다 끝났죠? 이거 알면은. 자, A, B, C는 이온 결합 물질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여기 공유 결합 있는데요. 거기 공유 결합 있을지라도요. 기본적으로 이온끼리 이제 결합되어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B2 누구야? O2고요. C2는 Cl2인데 자, O2 같은 경우 산소는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산소 원자랑 이중 결합을 하고 있겠죠. 염소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하죠. 기본이죠. 그렇죠? 그 루이스 구조 알죠? 루이스 구조. 그거를 빨리빨리 그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B2에는 있지만 C2에는 없으니까 니은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AC 액체. A면은 Na, C면은 Cl. 그러면 염화나트륨 액체 상태잖아.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죠. 그렇죠? 기억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결합의 극성. 자, 첫 번째 개념, 전기 음성도. 자, 공유 결합할 때 이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역시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대값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위 없고요. 단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야죠. 누구를 얼마로 잡을 거냐. 플로린을 4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유결합 하지 않는 놈들 있잖아. 18쪽 원소들. 얘네들 화학결합 자체를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그냥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해성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겠죠.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증가한다. 이유 알죠? 그렇죠? 제가 굳이 안 적겠습니다. 이유는요. 원자보다가 커질수록요. 핵전하가 증가하죠. 그렇죠? 뭐 물론 반지름도 같이 감소하지만 핵전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이걸 쿨롬 힘 또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전기적 인력은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핵전하 커지면은 이 커지니까 전기 음성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껍질 개수가 늘어나죠. 반지름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전기 음성도가 대체로 감소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값을 외우면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주기 값은요 이제 다시 외웠습니다. 2주기에서 리베 BC NO F 네가 있잖아. 뭐 어차피 네오는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06 06 06 04 0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소수점이에요. 0600 040 이게 소수점이고요. 순서대로 1.0, 1.6, 2.0, 2.6, 3.0, 3.4, 4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통 외워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선 참고로 2점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불안하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는 것도 간단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소수점 첫 자리 숫자만 0606040 다시 0606040 3주기는요. 나도 아직 잘 못 외웠어요. 그쵸? 이게 값이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그게 거지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그것도 외우기 쉬웠어. 이제는 외우기가 어려운 숫자로 바뀌었어. 규칙성이 막 규칙성이 이제 안 보여요. 그쵸? 자, 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무극성 공결합이랑 극성 공결합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 원자가 결합하고 있다. 극성 공결합이고요. 다른 종류 원자가 공결합하고 있다. 무극성 공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L 같은 종류 결합하고 있죠. 무극성입니다. HCl 다른 종류 결합하고 있죠. 극성입니다. 참고로 전기 음성도가 선생님 종류가 다른데 전기 음성도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전기 음성도 교과서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종류인데 똑같은 애들이 있던데요. 그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같은 거지 두 번째 자리 수보다 달라요. 그렇죠? 반올림한 값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종류의 원자재나 전기 음성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 전기 음성도가 서로 결합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냐, 그거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같은 종류 결합하고 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빵이죠. 그럼 무극성 공결합.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비교적 작다. 그러면은 극성 공결합.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다. 만약에 뭐 NA랑 CL처럼. 그렇죠? 그러면요. 아예 전자를 빼앗겨 버리면서 이온 결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크다. 비교적 작다. 이게 기준이 뭡니까? 보통 1.7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7보다 크면은 이온 결합, 1.7보다 작으면은 공결합인데요. 이것도 예외 있습니다. 그렇죠? 뭐 HF랑 이제 아이오디나 리튬 두 가지가 기본적인 예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거든요. 근데 공결합이고요. 얘는 1.7보다 작은데 이온 결합입니다.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낸 건데요. 이게 크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근데 쌍극자 모멘트 크기 어떻게 구하냐? 부분전화 크기 곱하기 거리입니다. 부분전화 크기 곱하기 거리. 그리고 이게 뭐랑 비례하냐? 이 부분전화의 크기가 이게 전기 음성도 차이랑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이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금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F랑 BF에 대한 자료인데요. A랑 B는 각각 H 아니면 CL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누가 H니 누가 CL인지 구분 못해도 쌍극자 모멘트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부분 전하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거리를 곱하시면 되잖아. 그러면은 AF 같은 경우는 0.18 곱하기 128이고 그 다음에는 0.41 곱하기 93인데 근데 이걸 제가 말했죠.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 굳이. 이거 대 이거는요.
자, 2배보다 커졌잖아, 그쵸? 근데 요거 대 요거는요, 2배가 거의 안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야? 내가 오타를 냈네, 실수. AB랑 AC가 아니라, 이게 AF랑 BF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F랑 BF랑 비교해봤을 때 BF의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값을 외우시면은요, 이제 저기 A랑 B가 어떤 원소인지를요 금방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자, 플로린 4.0이죠. 수소 2.2입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1.8 차이 나는 게 이거겠죠. 그렇죠? HF. 요게 HCl입니다. 참고로 CL의 전기 음성도가 저기 얼마야? 근데 CL 전기 음성도가 바뀌었는데. 자,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니지. 잠깐만. 이게 CLF죠.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예, 쌍극자 모멘트는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전하 쪽에서 음전하 쪽 향하게 그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H랑 CL 사이에서 전자쌍 공유하고 있죠. 이 전자쌍이 받는 힘의 크기랑 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식. 자,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죠. 말 그대로 원자과 전자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원자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는요. 어떻게 적는다? 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 근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찍는다? 상하 좌우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개 이상이잖아. 원자과 전자가. 그러면은 이 4개 중에 아무데나 하나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요거를 짝지은 전자, 예. 그래서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홀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홀로 있는 전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홀전자 개수만큼 뭘 할 수 있다? 화학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전자가 3개 있으니까 화학결합 몇 개 할 수 있다? 3개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단일결합 3개를 할 수 있지만 뭐 삼중결합으로 한 방에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NH4 플러스 어떻게 그리냐? 이거 설명했죠? 프린트 한 장짜리에서. 자, 이게 뭐야? 전자 하나 잃어버렸단 소리 아니야. 그럼 질소르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잖아? 그러면은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염소, 에이씨. 정신이 나갔어, 선생님. 질소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탄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4개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소는 원자과 전단계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질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채웠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온 같은 경우는 대괄호 쳐주고요. 대괄호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전하량을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O 플러스 뭘 말하는 거야? 산소가 전자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는데 6개였는데 이제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돼버렸죠.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질소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소 3개랑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대괄호 상단에 전하량 표기. 자, ClO- 뭐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염소랑 산소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만 6개지만 전자 하나를 얻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마치 플루오린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얻어온 전자를 녹색으로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OH 마이너스 뭐 똑같죠? 예, 산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와가지고요. 플로오린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니까 이런 식으로 산소랑 전자를 한 개씩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를 잘 해야지. 그렇죠? 예. 우리가 전자점식 보고요. 얘가 어떤 원소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X,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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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전자 하나를 얻어 와가지고요. 탄소처럼 행동하는 놈. 그렇죠? 만약에 이주기 원소라고 하잖아. 그럼 붕소가 되겠죠. 그렇죠? 붕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세 개지만 하나를 얻어 왔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소랑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네 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그리는 거, 점 찍는 거 귀찮으니까 뭐 나타낸다? 루이스 구조로 나타낸다. 라는 소리인데. 자, 이때 공유 전자쌍 한 개를요, 결합선 한 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 같은 경우는 선 두 개, 삼중결합은 선 세 개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게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 합쳐가지고 다중결합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종마다 원자과 전자 개수가 이제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14주기면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4개가 부족하다는 소리니까 4개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 4개를 싹 다 공유하는데 썼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개수가 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종마다 원자과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는 케이스를 제외하면은요.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족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5개죠. 원자과 전자가 5개다. 3개가 부족하다. 3개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3개를 공유하는데 썼으니까 2개가 남아있겠죠. 그 2개가 뭐가 된다? 한 쌍이 되는 거죠. 비공유 전자 쌍이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요. 머릿속에 잘 박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합을 해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 나와 있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고 공유 전자쌍 개수랑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요. 잘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고서 답 맞춰 보세요. 그렇죠? 자, 플로린부터 먼저 해볼까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냥 비공유 전자쌍도 전 찍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하나, 비공유 6. 예, O2 이거죠. 산소는 무조건 결합선 2개. 공유 2, 비공유 4. 예. 질소 같은 경우는 3중 결합하고요. 비공유 전자쌍 1개씩 가지고 있죠. 3, 2. 그 다음에 CF4. 자, 탄소는 결합선 4개 가져야 되고요. 탄소 비공유 없고요. 플로린에 비공유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4, 비공유 12. CO2, 탄소 이렇게 산소랑 이중결합 해야 되고요. 공유 4, 비공유 4. COF2, 탄소 결합선 4개 되니까 이쪽에서 단일결합, 이쪽에서는 이중결합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유 4, 비공유 8. FCN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공유 4, 비공유 4. 그 다음에 중심 원자가 2개인 케이스들 C2F2. 자, 플로린 원자 2개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공유 5, 비공유 6. 예. C2F4 같은 경우는 플루우린이 이런 식으로 4개가 결합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에 비공유
3, 42. 예, 되겠죠? C2, F6. 아, 찍기 귀찮아. 그러면은 공유 얼마야?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맞죠? 그쵸? 예, 그럼 비공유가 얼마야? 3, 6, 18. 예. 그 다음에 NF3. 질소에 플로린 3개가 단일 결합해야 되고요. 공유 셋, 비공유 열. FNO.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되고요. 공유 셋, 비공유가 6. N2F2. 이렇게 생겨 먹겠죠. 공유 넷, 비공유가 8. N2F4. 그러면은 공유 5, 비공유가 정신 나갈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14. 예. 5F2. 공유 2, 비공유 8. 5F2. 이거죠. 공유 셋, 비공유 얘가 10. 예. 요렇게 우리가 그냥 이것이 안 그려도 그냥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중결합 있는지 뭐 삼중결합 있는지 공유 전자쌍 몇 개 있는지 비공유 전자쌍 몇 개 있는지 이 자동으로 돼야지 이쯤 됐으면 이게 안 돼. 안 되면 더 연습해야죠. 그렇죠? 자, 정리하시고요. 분자 구조부터 할 내용 많으니까 역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